안녕하십니까. 산재박사TV의 윤창순 노무사입니다. 네, 현민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담해드립니다. 2편입니다. 지난 편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이 첫 번째 사연 바로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뇌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로 산재 중입니다. 연장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연장 신청된다며 하셨습니다. 이번 한 달, 통원 2달로 산재 중에 있고 연장 부분에 병원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냥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연장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하려면 진료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병원에 계시다고 하면은 병원 산재 담당자가 이제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이때 필요한 게 진료 계획서입니다. 진료 계획이라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앞으로의 진료 계획을 이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작성을 해주신 어떤 서류를 뜻하는데요. 네. 담당 주치의가 앞으로 치료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앞으로는 어떤 기간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한 건지를 여쭤보고, 요 항목이 사실 이 진료 계획서 안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항목에 다 체크를 하고 취업 치료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까지 이제 체크가 완료가 되면 그 내용이 이제 공단으로 송부가 되고 공단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 이제 그 진료 계획에 기재된 기간에 대해서 요양이 연장 승인이 나는 겁니다. 네. 승인되는 일정은 뭐 바로 나는 경우도 있고 좀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냥 그대로 승인이 되거나 또는 기간이 신청한 것보다 좀 짧게 변경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 혹은 또 아예 불승인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불승인 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그 해당 환자가 더 이상 산재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어떤 그런 의사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의 주신 내용을 봤을 때는요. 이번 한 달, 통원 2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상태는 또 뇌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이기 때문에 상태가 중하신 것 같고 회복 기간이 좀 더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충분히 진료 계획서를 통해서 요양 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진료 계획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3개월 단위로 진료 계획 연장을 신청을 하는데요. 이제 병원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공단에서 이제 뭐 이쯤에서 요양 종결하시죠라고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진료 계획서는 보통 서면으로 심사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정말 더 치료가 필요하고 또는 취업이 불가능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 자문의 심사를 할 때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어떤 그런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 계획서가 불승인 결정이 나면 이에 대한 이의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곧 이제 결과 알림이 또 올 거고요. 진료 계획을 통한 연장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만약 불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심사 청구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례를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사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전 부친께서 사업장에서 쓰러지신 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기셨으나 운명하셨습니다. 사인은 급성 대동맥 박리 1형. 부친의 업종은 수산시장 물류 관련 일을 하셨고요. 야간에만 일을 하셨습니다. 산재를 신청할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실 노무사님이나 뭐 비슷한 사례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일단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 말씀해주신 급성 대동맥 박리와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이 이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과로 시간에 대한 입증입니다. 그래서 부친이 하루 몇 시간씩 그리고 주 평균 몇 시간씩 일을 하셨는지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친의 업무 시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업무 일지라든지 아니면 동료 근로자분들의 진술, 그다음에 출퇴근 기록 등 이런 것들을 미리 확보해 두시고 이제 산재 신청하실 때 그런 근거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자료가 또 필요할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 네, 방금 전에 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업무 시간 외에도요. 뭐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 또 아니면 교대 재근무, 뭐 아니면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업무 가중 요인들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잘 조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해자들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데는 많이 무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지금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해봤는데요. 저희 답변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 관련해가지고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윤창순 노무사 현민지 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